그는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툭!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서연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오기 전 한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저렸습니다. 산후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옆 요람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새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몸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3시간 전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린 이 작은 생명. 그 순간의 벅찬 감정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정진우는 분만실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우 씨일까? 이제야 온 걸까?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하게 매져 있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온 것처럼, 아니, 어쩌면 정말 회사에 있다가 온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산후통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기 봐봐. 건강하대. 서연아. 진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요람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흰 봉투를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툭!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혼하자.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나는 이미 사인했어. 진우는 무표정했습니다. 거기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망설임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텅 빈 표정뿐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이 결혼. 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했습니다. 아기가 방금 태어났잖아. 우리 아들이. 알아. 그런데 왜 지금?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니까. 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게? 더 이상 질질 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차갑고 냉정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사업 계약을 정리하듯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산후통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정말.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양육비는 보낼게. 그리고 위자료도. 나한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요람에서 아기가 움찔했습니다. 작은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요람을 흘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인사처럼
진우는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기다려. 서연이 외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복도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회복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흰 봉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서명란에는 이미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오늘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쥔 채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아직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서연의 세상은 지금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1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서연은 은행원이었습니다. 신입 시절 고객 상담 데스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진우가 처음 은행을 찾아왔습니다. 대출 상담 받고 싶은데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명함에는 무역회사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때 그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야심차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꼭 사업을 키울 거예요. 제가 성공하는 걸 지켜봐 주세요.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결혼했습니다. 진우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서연은 은행을 그만두고 그를 도왔습니다. 자금 관리, 세무, 회계까지 많은 부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어려웠고 빚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진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나중에 갖자. 지금은 시기가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3년, 5년, 10년. 그리고 작년 서연은 뜻밖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41살의 나이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진우는 처음엔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가족을 가져보자. 서연은 안도했습니다.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임신 6개월째부터 진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통화를 피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그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점점 불러왔고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병원을 다녔습니다. 혼자 초음파를 보았습니다. 혼자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우는 축하 대신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복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으응.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기가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들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기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기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 괜찮을 거야. 오후가 되자 절친 박미정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서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진우 씨가 미쳤어?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있어요. 미정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데려와 서연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수유 시간이에요.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빨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미정은 돌아갔고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기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에게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 처리는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아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원일은 출산 3일 후였습니다. 한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다른 산모들은 가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남편이 짐을 들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온 가족이 웃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박미정이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짐 다 챙겼어? 미정의 목소리는 일부러 밝게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아기는 카시트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정진우는 짐을 싸서 나간 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정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며칠 같이 있어줄까?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수유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트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눕혔습니다. 하지만 몸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산후통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배가 쑤셨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아기가 또 울었습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깊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해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울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신생아 계속 울 때, 영아산통 증상, 혼자 육아 방법,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서연은 자책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진우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정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박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음식이 가득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먹긴 먹고 있어? 미정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먹고 있어. 서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음식을 데워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얼른 먹어.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술 뜨다가 멈췄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우 씨한테 딴 여자 있는 거 아니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느낌이 그래. 갑자기 이혼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기 태어난 날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11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변호사잖아. 한번 알아볼까? 미정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봐줘.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랜만에 접속하는 증권 계좌였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미국 주식 계좌. 서연이 은행원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진우는 이 계좌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서연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한 기술주들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총액은 75억이 넘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돈이 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싸움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재운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이곳은 예전에 그녀가 진우의 회사 일을 돕던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작년도 재무제표였습니다. 서연은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매출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 15억, 제2금융권 대출 8억, 사채 3억.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채?
이 단어가 서류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넘겼습니다. 담보 설정 내역이 나왔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담보 설정, 회사 사옥 담보 설정, 본인 명의 차량 담보 설정, 모든 자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서연도 법인 인증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스크롤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해외 송금 5천만 원, 해외 송금 3천만 원, 해외 송금 7천만 원. 반복되는 해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영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신제이인베스트먼트 LLC 투자 회사였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서연의 직감이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박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알아봐 줄 수 있어? 신지은이라는 사람. 신지은? 누군데? 진우 씨 회사랑 관련 있는 것 같아. 투자자인 것 같은데.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어. 우리 남편한테 물어볼게. 이혼 조정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정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는 미정이 맡아주었습니다.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정진우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서연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하시겠습니까?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특별히 나눌 재산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담보로 잡혀 있고 회사도 부채 상태입니다. 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지금 형편상 어렵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거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습니다. 양육비도 받지 않겠습니다. 진우가 처음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 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15%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 양육권 포기 각서를 써주세요.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앞으로 아이에게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로. 조정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서연은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알아냈어? 뭘? 신지은. 그 여자 진우 씨랑 아는 사람 맞아.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우리 남편이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 신지은 30대 초반 여자야. 해외 투자 컨설팅 한다고 하더라.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미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진우 씨랑 같이 해외 출장 다녀왔대. 싱가폴, 홍콩 이런데.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서연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정이 알려준 신지은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와인잔을 들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젊고 세련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게시물을 스크롤했습니다. 작년 9월 싱가포르 야경 사진, 작년 11월 홍콩 호텔 뷰. 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9월 진우가 출장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작년 11월 진우가 또 출장을 갔습니다. 그때 서연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SNS도 확인했습니다. 그의 계정은 비공개였지만 예전에 서연이 팔로우해 두었습니다.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9월 싱가포르 와인바 사진, 같은 날짜. 작년 11월 홍콩 호텔 사진, 같은 뷰.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신지은의 게시물 하나하나를 저장했습니다.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들의 흔적, 그리고 진우의 신용카드 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싱가포르의 고급 레스토랑, 2인 식사 금액. 작년 11월 홍콩의 5성급 호텔, 2인 실요금. 모든 증거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불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나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미 조정이 끝났는데요. 조정 무효화할 수 있나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가능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연은 자신이 모은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들으면서 몇 번 음하고 신음했습니다. 정황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사진, 영상 또는 증인 진술 같은 것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진우와 신지은의 동선을 추적하게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와 신지은이 함께 차에 타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답변이 왔습니다. 이혼 조건 재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에게 법원 소환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진우는 당황해서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우 씨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무슨 소리야? 신지은. 누군지 알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 다 있어. 출장 기록, 호텔 영수증, 사진까지.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미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상훈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상훈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정진우 회사의 투자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진우 씨 회사가 작년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더군요. 해외 부동산요? 네, 맞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오피스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투자를 주선한 사람이 신지은입니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투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거의 실패한 걸로 보여요. 투자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입니다. 얼마나요?
약 12억입니다.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신지은이 이 투자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수수료요? 네, 투자금의 10%.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투자인데도요? 투자 결과와 관계없이 선불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진우 씨가 서명한 계약서가 있어요. 상훈이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진우는 신지은의 말만 믿고 투자했습니다.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몇 월이에요? 8월입니다. 서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작년 8월. 그때 진우가 말했습니다. 회사에 큰 기회가 왔어. 이번만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바뀔 거야. 서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말한 기회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지은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볼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봐줘. 사흘 후 미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봐. 미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신지은의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신지은 32세. 학력 미국 UCLA 경영학 석사. 경력 글로벌 투자 컨설팅 5년. 현재 신 제2인베스트먼트 대표.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 미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근데 이것 좀 봐. 다음 페이지에는 신지은이 관여한 다른 투자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A사 베트남 리조트 투자 실패, 2023년 비사 태국 부동산 투자 실패, 2024년 시사 싱가포르 오피스텔 투자 실패,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이 여자 투자 전문가가 아니야. 사기꾼이야. 미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패턴이 보였습니다. 신지은은 항상 큰 수수료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지만 신지은은 이미 수수료를 챙긴 뒤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려워.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거든. 투자 결과와 무관하게 수수료 지급이라고. 그럼 진우 씨는 본인이 서명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우는 신지은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위해서인지 사랑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버렸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연은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다 지켜줄 거야. 다음 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서연은 법원 소환장을 받아들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1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일만 남았습니다. 재판은 5월의 화창한 날에 열렸습니다. 한서연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비공개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진우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여인 듯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SNS 게시물, 출장 기록, 호텔 영수증, 탐정이 찍은 사진들. 판사는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 측 이 증거들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신지은 씨는 정당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불륜 관계가 아닙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장 때마다 같은 호텔, 같은 시간에 체크인했습니까? 왜 업무 시간 외에도 계속 만났습니까? 진우의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본인이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을 위해 만난 것뿐입니다. 사업을 위해 제주도에도 함께 갔습니까? 원고가 임신 9개월이었을 때. 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판사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생략하되 피고는 향후 양육비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을 제한받으며 원고의 동의 없이 자녀를 만날 수 없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도에서 진우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신 보지 말자.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진우는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 진우의 회사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신지은이 주선한 해외 투자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3억 돌려주세요. 사기 아닙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 계좌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모든 자산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신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투자자들이 난리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신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투자를 주선한 거잖아요. 투자에는 원래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도 잘 아시잖아요. 진우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관계는 뭐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계요?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은 씨,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도 바빠요. 통화는 끊겼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신지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여 그녀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최신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신지은이 다른 남자와 함께 샴페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3개월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담보 자산을 매각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겠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아파트도 회사 사옥도 차량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저 높은 곳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우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옆자리에 중년 남자가 앉았습니다. 회사 선배였습니다. 진우야, 요즘 안 좋다며? 선배가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습니다. 아내랑도 이혼했다며? 힘들겠다. 제 잘못이에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진우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니, 예전에 살던 집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진우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대부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독촉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 대표님,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다고요? 그 돈 8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에요. 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시간이 없어요. 당장 돌려주세요. 투자자는 진우의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만나줘. 부탁이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제발. 10분 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진우 씨는 면접 교섭권이 없어.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진우는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이 깨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다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업을 키우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신지은을 믿었던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을 버린 것이 잘못이었을까? 진우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린 날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래. 좋은 소식이네. 그뿐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은데 진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지은에게 더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회사를 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폐업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공식적으로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텅 빈 책상, 먼지 쌓인 의자,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건물 관리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인의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진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채권자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가족도, 꿈도.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6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진우는 강남의 한 선술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셋이 모였습니다. 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냥 뭐, 진우는 얼버무렸습니다. 술잔을 들어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진우의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정리했어? 응. 지난달에 다 끝났어. 진우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술자리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합류했습니다. 은행원 출신의 박성민이었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성민은 밝게 인사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했습니다. 진우 너 한서연 소식 알아? 성민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무슨 소식? 응. 너희 이혼했다며? 근데 말이야. 성민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대박 났다더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국 주식으로 엄청 벌었대. 내가 은행 다닐 때 후배한테 들었는데 성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얼마나 벌었는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70억 넘게 벌었다던데?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몇 년 전부터 미국 빅테크 주식에 투자했나 봐.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성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맞았대. 저점에 대량 매수했는데 그게 지금 몇 배로 뛰었다더라고. 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70억? 정확히는 75억쯤 된다던데. 우리 후배가 서연이 계좌 관리했거든. 그때 깜짝 놀랐대. 테이블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우는 술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술자리는 일찍 끝났습니다. 진우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75억? 서연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결혼 후 은행을 그만뒀습니다. 진우의 회사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수입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진우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진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초기 서연은 가끔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애플 주식 좀 사볼까? 주식은 도박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멈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서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나야. 무슨 일이야?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나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없어. 끊을게. 잠깐! 진우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 진짜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돈 말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 70억 넘게 벌었다며? 그게 진우 씨랑 무슨 상관이야?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통화는 끊겼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서연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으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돌아가. 5분만 이야기하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서연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틈 사이로 서 있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 서연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들어와. 하지만 올해는 안 돼. 거실로 들어선 진우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아기용품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요람 안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2달이 지난 아기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 긴 속눈썹. 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름은 뭐야? 서준이.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준이. 진우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은 아이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볼 거 다 봤으면 얼른 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 돈 정말 있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온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응, 있어. 내 월급으로 따로 모아놨던 돈으로 투자한 거야.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했어. 기억 안 나? 진우 씨가 주식은 도박이라고 했잖아. 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한 거야. 진우 씨 몰래?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1,000,000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계속 모았어. 진우는 들으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에 AI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을 때 다른 자금들도 끌어와서 주식으로 다 넣었어. 얼마나? 그때 한 5억 정도였어. 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지금은 75억이 됐어. 서연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보여줄까? 서연은 휴대폰으로 증권 계좌에 들어가더니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내민 증권 계좌 화면에는 총 자산 75억이 찍혀 있었습니다. 봤으면 이제 가. 진우는 다리에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도 있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많이 반성했어. 신지은이랑도 완전히 끊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씨,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응? 진우 씨는 나와 우리 아이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돈을 찾으러 온 거잖아.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내가 돈이 없었으면 여기 왔을 것 같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서연아. 나가라고.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기가 깨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기에게 다가가 안아 올렸습니다. 쉿,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뒤돌아봤을 때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진우는 자책했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돈을 쫓았습니다. 성공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지금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같은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 진우는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그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75억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진우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권자였습니다. 정진우 씨, 언제 갚으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미 3개월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과 아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진우는 계속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연락은 차단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다시 서연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산책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아. 진우가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또 왔어? 이야기 좀 하자. 제발. 할 이야기 없다고 했잖아. 서연은 유모차를 밀어 지나가려 했습니다. 진우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5분만. 딱 5분만. 진우는 애원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정말 딱 5분만이야.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모차는 서연의 옆에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듯한 눈매가 보였습니다. 무슨 말 하려고 했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하려고 기다린 거야? 서연아. 나 정말 잘못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지은이랑은 완전히 끝났어. 회사도 정리했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 잘할 수 있어. 잘한다는 게 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아빠가 된다는 거야?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당신은 내가 출산하던 날 이혼 서류를 던졌어. 아기의 첫 오름보다 이혼이 먼저였지.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 아기가 아픈지 내가 힘든지 궁금하지도 않았겠지. 미안해. 근데 내가 돈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찾아왔어. 그게 바로 당신의 본 모습이야.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제 그만 가.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제발. 서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 놔.
진우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유모차를 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안고 엄마가 옆에서 걷는 모습, 진우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모습인데,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던 장미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박미정이었습니다. 진우 씨, 뭐 하는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좀 만나게 해줘. 부탁이야. 서연이는 당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5분만이라도. 안 돼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미정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때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들어와. 미정은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마.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양육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불륜 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면접 조건은요? 그것도 현재는 제한된 상태잖아요.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시간을 두고 신뢰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고 꾸준히 관심을 보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매주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문 앞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아기 용품을 사서 놓고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갔을 때 그것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진우는 또다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우산을 쓰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왜 또 왔어? 서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속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정말 미쳤었어. 내가 뭘 버렸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내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서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서연아. 일어나라고.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진우 씨 기억나? 내가 병원에서 울고 있을 때? 서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아프고 무섭고 외로웠어.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진우 씨는 내게 봉투를 던졌어. 이혼 서류를.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달 동안 혼자 서준이 키웠어.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서연은 품 안의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는 그때 어디 있었어? 신지은이랑 있었지?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우 씨는 나와 우리 아이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니야. 돈이 떨어져서 온 거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제발 다시는 오지 마. 부탁이야. 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파트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해.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아파트 앞에 남았습니다. 비가 그쳤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13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서연과 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자신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끝없이 창문에 불이 꺼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집에 들어가세요. 여기 계속 계시면 곤란합니다. 진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13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안녕. 진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무엇을 얻으려 했을까? 돈이었을까? 성공이었을까? 그 모든 것을 쫓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사랑을, 신뢰를,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계속 걸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무너진 꿈,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만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이제 8개월이 되었습니다. 옹알이를 시작했고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난 6개월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기를 돌보며 잠 못 이룬 날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던 시간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투자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아기가 잠든 틈을 이용해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시장 동향을 체크했습니다. 75억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82억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 숫자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박미정이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이거 좀 봐. 미정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한부모 가정 증가 경제적 어려움 호소. 서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의 4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가장의 경우 더욱 심각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마음이 아파. 미정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투자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들은 그날 밤 서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82억 3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서준이를 성인까지 키우고도 남을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의 의미는 뭘까? 서연은 자문했습니다. 단순히 숫자일까? 안정감일까?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일까? 다음 날 서연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이요? 예. 한부모 여성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부모 여성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나중에 갚는 방식. 초기 자금은 얼마나 생각하세요? 10억 정도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억이요? 예. 제가 가진 돈의 일부를 쓰고 싶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한 달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 서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한 칸. 하지만 서연에게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첫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20명의 한부모 여성이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받은 이혼 서류, 혼자 아기를 키운 지난 시간들, 그 과정에서 느낀 두려움과 외로움.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35세 여성 이미라였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제빵 기술이 있었지만 창업 자금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3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빵집 차려서 열심히 해보세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미라의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 베이커리.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만든 빵은 맛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서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다 서연 씨 덕분이에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단 활동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서연을 찬양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진정한 승리자, 현대판 신데렐라. 하지만 서연은 그런 칭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10명의 여성이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카페, 네일샵, 공방, 온라인 쇼핑몰. 각자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서준이를 재우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나야.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기사 봤어. 재단 만들었다면서? 응. 서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대단하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왜 했어?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 그리고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그만해. 서로의 길을 가자. 그래. 다시는 연락 안 할게. 그냥 마지막으로 고마웠어. 11년 동안. 통화는 끊겼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서준이를 안고 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신청자들과 면담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5명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혼, 사별, 미혼모. 상황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서연은 한 명 한 명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꿈을 들었습니다.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서준이를 목욕시키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73억 원, 10억을 재단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으로 금액은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눈물 흘렸던 밤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자신에게. 서준이가 깨어났습니다. 서연은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안아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아들. 서준이는 엄마를 보고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75억의 진짜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선택의 자유, 베풀 수 있는 자유,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서연은 서준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준이와 함께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작해볼까? 서연은 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실루엣이 햇살 속에 빛났습니다.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